오랜만에 서울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합정 망원 근처에 책방 여행을 해볼까 해요. 책, 커피, 술이 있는 취향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입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탄수화물 자제 중인데 정말 이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풀러 사치하러 왔습니다. 이상한 거 사기보다는 새로운 책, 재밌는 거 사면서 제 위에 대한 화풀이를 잔고해 해보려고 해요. 어떤 재밌는 책을 살까 매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여정은 합정에서 망원으로 이어져요. 먼저 합정역에서 내려 땡스북스부터 들릴게요. 땡스북스는 다른 동네 서점, 책방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큐레이션을 통한 도서를 추천하고 선보이는 건 같으나 독립출판물은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주변 서점의 개성을 존중하고 공생하기 위해서요. 타 독립서점들에 비해 규모도 크고 유명하기 때문에 같은 도서를 취급하게 되면 금방 서점들에게 타격이 갈 테니 이런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큐레이션 잘 된 일반 단행본을 찾고 주변의 책방에선 특별한 독립출판물을 만나면 되니 서울 책방 여행에 완벽한 길을 만들어주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방문했던 시기엔 다와다 요코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추천책 중에 한 권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가야 할 책방이 많으니 일단 후보로 올리고 이곳이 문 닫기 전에 다시 방문하려고요. 대부분의 책방이 그러하듯 이곳 역시 책 표지나 큐레이션 리스트 같은 것은 촬영 불가해요. 여쭤보고 전경만 담았던지라 영상이 길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촬영 불가한 부분이 많아서 같은 화면이 좀 길게 이어지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땡스북스에서 도보 약 10분 안팎거리에 예술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바로 B 플랫폼이에요. 이곳 역시 내부 사진 촬영은 불가했어요. 디자인, 예술 관련 서적이 대다수여서 제가 구매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가까우니까 땡스북스 오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피 한잔하고 체력을 다시 채워볼게요. 독특한 전시회가 있어서 아트스페이스 합정으로 향합니다. 커피를 마신다면서 웬 전시회인가요? 아트스페이스 합정에서 진행되는 전시인 아메리카노 프로젝트 합정 맨쇼는 커피 한잔 즐기며 관람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의 전시예요. 입장료는 2,500원으로 저렴하고요. 캡슐 커피 한잔 무료로 제공됩니다. 커피는 무려 아이스, 핫, 라떼로도 선택 가능하대요. 전 미리 챙겨간 텀블러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렸어요. 캡슐 커피라 큰 기대 안 했는데 여기 커피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웬만한 카페 뺨치게 풍미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전시는 작가주의 스몰 브랜드의 실험과 시도,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만나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타이틀로 현대사회, 싱글라이프, 요즘 시대를 브랜드, 크리에이터, 작가들의 각기 다른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는 가볍고 참신한 전시였어요. 관람거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커피 한 잔값 이상의 즐거움은 충분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현대예술 전시도 재밌는 것 같아요. 땡스북스에서 독립출판물을 취급하지 않아 아쉬우셨다면 아인 서점을 찾아보세요. 이곳은 기존의 서점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시선의 카테고리를 취급해 목록 보는 것만 해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샘플책 이외에 전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책의 상태에 집착하는 1인에게는 이런 소소한 것도 참 반가웠습니다. 아인 서점에서도 뭔가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냥 나왔어요. 아직 가야 할 서점들이 많으니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요. 제가 오늘 책 여행을 오며 기대했던 곳 중 가장 오래 머물 것이라 예상했던 카페 창비. 역시 대기업답게 규모가 엄청 크죠. 이곳의 1층은 카페로 운영 중인데 북카페라기보다는 스터디 카페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떠드는 분들 하나 없이 전부 작업을 하고 계셔서 벽 쪽에 책을 보고 찾는 것조차 조금 부담이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이곳에서 2차 커피를 마시면서 밤이 될 때까지 오래 책을 보는 거였는데 분위기에 압도되어 순식간에 나와버렸습니다. 책 구매 시 10% 할인되던데 10% 할인보다는 뻘쭘함이 너무 컸던지라 제대로 책도 못 보고 나왔어요. 책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책방 여행을 망원으로 택한 이유는 특별한 컨셉트의 서점이 많아서였어요. 저는 망원에서 여행마을 그리고 덴마크 서재가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덴마크 서재는 이제 주말에만 운영하더라고요. 덴마크 관련 책만 판매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나중에 주말에 방문해야겠습니다. 여행마을은 여행 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하는데 이곳 역시 운영시간이 상당히 특이해요. 평일에는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합니다. 방문하시는 날에 시간 체크 꼭 하세요. 여행서적 외에도 몇 가지 독특한 책류도 있었어요. 확실히 여행이라는 주제여서 그런지 제가 방문했던 서점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있더라고요. 가장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취향에 잘 맞는 책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사치 부리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책을 한 권도 못 샀습니다. 물론 집에 가기 전에 땡스북스에 들릴 예정이긴 하지만요. 책을 사는 건 참으로 고민되는데 그 고민의 순간조차 정말 행복하네요. 목록을 보고 큐레이션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린 기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완벽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술과 책을 곁들일 겁니다. 망원동의 책바를 방문했어요. 3층에 자리하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도 혼손님을 환영한다는 문구는 발걸음을 무척이나 가볍게 만들어주네요. 이곳은 책과 술의 진심인 사장님이 만드신 곳으로 책을 읽으면서 칵테일, 하이볼 등을 마실 수 있어요. 주류도 상당히 특별해요. 문학작품 속에서 언급되었던 주류를 판매한다던가 그 작품을 읽고 영감받아 만든 칵테일 등을 선보입니다. 머무는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이 이렇게나 많아요. 카테고리도 다양해서 내 취향 하나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칵테일 한잔 할까 했는데 온종일 돌아다녔더니 뭔가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서 하이볼을 주문했어요. 주문한 주류는 커티삭 하이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에 나왔던 주류입니다. 책의 압도적인 기운 때문에 읽는 내내 가위에 눌렸었던 소설이었죠. 책에도 위압되는 병아리 체력의 1인입니다. 위스키가 더해진 하이볼을 마셨으니 오늘의 책은 하루의 끝 위스키라는 위스키에 대한 도서를 읽어보려고요. 제가 이 책을 고르니 또 바텐더 분께서 위스키에 관심 있으신가 봐요 라고 물어오시면서 오늘 하이볼 만든 데 사용된 커티삭 위스키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가격대도 괜찮고 맛도 향도 좋아서 언젠가 한 병 구매해야겠습니다. 책은 흥미로웠어요. 요즘 위스키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뭔가에 흥미가 생긴다는 것은 무료한 삶의 선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지루하지 않다는 것, 새로운 내일이 더욱 기대가 된다는 것이니까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 같습니다.
이 흥미로움과 재미를 채워줄 수 있는 클래식하면서도 완벽한 방법 중 하나잖아요. 챗GPT에 검색하면 뚝딱뚝딱 나오는 정보일 테지만 저는 느리고 행복하게 천천히 저의 흥미를 채워가려고요. 하이볼도 맛있었고 책도 좋았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아직 책을 이만큼밖에 읽지 못했지만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서려고 해요. 땡스북스가 저녁 9시까지만 운영을 하기에 저는 빨리 가서 오늘의 책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벌컥벌컥 하이볼을 들이켜고 싶은데 이거 한 잔은 사실 웰컴 드링크 양 정도뿐이 안 되죠. 술이 넘쳐나는 집으로 가서 오늘 구매한 책과 직접 만든 하이볼을 벌컥벌컥 마시려고요. 빠르게 버스를 타고 땡스북스 문 닫기 30분 전 책 구매했고요. 전 다시 한강을 건너고 건너 술과 커피가 가득하고 단 것이 당분간 금지된 집에 도착했어요. 하이볼은 뭐니뭐니 해도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얼음 가득 넣고 탄산수나 진저에일 바로 뜯어 진하게 즐기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제 바에 하이볼도 무척 맛있었지만 저는 대용량으로 벌컥벌컥 즐겁게 마시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서울을 나들이 했어요. 이런 단편소설 같은 영상 어떠신가요? 보통은 긴 여행, 도시와 도시를 잇는 여행을 즐기지만 여행과 여행 사이가 뜨는 시기엔 이런 하루 여행도 가끔 올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취향 타는 영상 주제이고 여정이긴 한데 아주 가끔 즐길 테니 저와 취향 같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안녕! 오늘은 성수 하루 여행하는 사람 예알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힙하면서 가장 번잡한 그곳. 극내향인의 시선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조용한 당일치기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독특한 독립서점이 많아서 둘러보고 봄날맞이, 여름맞이 맛집도 방문하려고요. 오늘 일정은 뚝섬역에서 성수역으로 향했다가 다시 뚝섬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계획했어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포토북 전문 독립서점인 세임더스트라는 곳인데요. 아찔한 계단을 힘들게 올라갔는데 휴무였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인스타 확인하니까 이번 주 휴무라고 공지되어 있더라고요. 포토북만으로도 운영되는 것도 신기했고 포토북 독립서점이라서 가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쉬우니까 귀여움으로 잠시 마음을 달래볼게요. 해피어마트 성수점에 방문했어요. 예상보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도 있었고 예상만큼이나 비싼 제품도 한가득이었습니다. 크로스백과 플랫슈즈가 꽤 귀여웠어요. 전 요즘 도라에몽 카드를 놓고 다닐 귀여운 카드 지갑을 찾고 있는데 이곳 방문했다가 살 거 없으면 여기 다시 들릴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까먹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다음으로 갈 독립서점은 아트북을 전문으로 하는 비주얼 콜렉트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진짜 특이하게 서점의 모든 곳을 촬영해도 돼요. 전경, 책 목록, 큐레이션 문구는 물론 책 내부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영감을 받았다면 그 무엇이든 촬영해도 된대요. 진짜 어마어마한 곳이죠. 아트북인 만큼 가격대는 높은 편이긴 한데요. 쉽게 구할 수 없는 책들이 가득 모여있고 안내가 필요한 아트북인 만큼 자세하고 친절한 큐레이션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로맨틱한 선물은 책이 아닐까 하고요.
이걸 읽고 네 생각이 났어 만큼 낭만적인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책을 잘 추천하고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요즘 더 독립서점 여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을 추천할 수 있을지, 낯설지만 단번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독립서점이 가장 잘 해내는 일이잖아요. 점점 성장해서 책을 넘어 옥장판까지 팔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어볼게요. 비주얼 콜렉트에서는 이 책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리곡 작가의 그림책인데요. 색감이며 그림체며 모든 페이지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책 말고 포스터 같은 걸로 크게 방에 붙여놓고 싶어서 일단은 내려두고 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서점이었다면 아마 샀을지도 몰라요. 성수까지 온 김에 이구호음 들릴게요. 여기는 29cm에서 만든 인테리어 전문숍인데요. 제가 눈여겨보던 꼴레의 도라에몽 에디션 상품이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다길래 실물 보고 구매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도라에몽 상태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도라에몽 키링 말고 카드 지갑이 사고 싶었는데 이곳에는 키링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고 슬프게 돌아섰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은 맛있는 걸로 채워볼게요.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건 라멘. 얼마 전 망원 여행하면서 라무라를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포기했었는데 여기 성수에도 지점이 있어서 오늘은 방문했어요. 닭을 메인으로 한 라멘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복날도 다가오니까 제대로 닭 한 마리 먹어볼게요. 라멘은 이곳의 가장 메인인 흑당 라멘을 주문했고요. 이것만 먹으려고 했는데 다들 계피교자 주문하시길래 저는 2개짜리로 곁들였어요. 라멘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딱 원하는 녹진한 맛과 진한 풍미가 맛있었어요. 닭 라멘과 병아리 라멘의 차이는 거의 닭의 반마리 양에 가까운 장닭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저는 집게만으로도 살을 다 발라낼 수 있었어요. 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병아리 라멘만 지켜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복날 3일치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큰 거 시켰습니다. 계피교자는 닭껍질 안에 만두 속을 넣은 건데 생각만큼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요. 가득한 육즙 터질 듯한 고기 속이 들긴 했는데 라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많이 느끼하더라고요. 맥주 한 잔이 몹시도 생각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네이버 저장하기 누르면 음료 서비스 주시는데 저는 바로 커피 마시러 갈 거라 서비스는 안 받았어요. 위에 크기 한계가 있는데 이미 음식만으로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받으세요. 살짝 많이 느끼합니다. 마늘이랑 레드페퍼 더하면 더 맛있고 조금 덜 느끼하니까 마늘 꼭 추가하세요. 올여름 복날 준비는 이것으로 끝냈습니다. 뿌듯하네요. 공포와 혼돈의 뉴유럽도 살짝 다녀왔어요. 역시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쇼핑도 일도 못했습니다. 커피나 마시러 갈게요. 성수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둔 곳은 커피 맛집인 프롤라예요. 와,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대기해야 하더라고요. 잠시 대기하다가 지금 너무 느끼해서 당장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냥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딱 카드를 긁은 순간 자리가 난 거예요. 직원분께서 카드 취소해 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아메리카노도 먹고 싶었던지라 자리에서 에스프레소 티라미수 먹고 이따 나갈 때 아메리카노 가져갈게요 하고 에스프레소 티라미수를 추가 결제했습니다. 실내 촬영은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양옆 근방으로 모두 손님인지라 휴대폰도 아니고 소뚜껑 같은 저의 카메라를 들이밀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미친 커피 맛집이니까 꼭 오세요. 저는 원래 대기는 잘 안 하는 성격이지만 여기는 대기할 값어치가 있는 곳입니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에스프레소 티라미수 등장. 저는 티라미수에 미친 사람으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흥에 걸맞게 정말 미친 맛이었습니다. 이 더위, 이 붐빔, 이 인파, 이 대기 모두 사르르 녹을 만큼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함께 먹었으면 아마 이 에스프레소 티라미수는 1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리에서 아메리카노 먹으면 6,000원이라서 티라미수 다 먹고 밖에 나가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사보이 아르디는 한 개 무료 리필 가능해요. 야무지게 리필까지 받고 호로록 다 마시고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는 텀블러에 받아왔어요. 그리고 따로 아메리카노 시킨 것은 정말이지 제가 오늘 성수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더위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일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팝업 스토어도 다녀왔어요.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이 팝업 스토어들이 다 문을 닫을 기간이라 소개할 수 없어 아쉽네요. 성수 가실 때 꼭 땡월 성수 팝업 검색하고 가세요. 세상 재밌는 게 많네요. 아까 방문했지만 문 닫아서 못 갔던 세임더스트 재방문. 역시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처음 갔었을 때 인스타 확인해 볼 걸 그랬네요. 괜찮아요. 저에겐 마지막 독립서점이 있거든요. 성수 뚝섬역의 메인 거리와 가장 멀리 떨어진 낫 저스트 북스에 가보려고요. 낫 저스트 북스는 작은 독립서점이에요. 그렇지만 솔직하고 상세한 큐레이션으로 책을 마주하고 선택하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바로 제가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여운 댕댕이 순돌이가 이곳에 있어서 귀여움 충전도 가능해요. 디테일한 내부 촬영은 불가해서 이렇게 둘러둘러 촬영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도서는 의외의 것,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잉스럽죠? 위대한 개츠비는 이전에 읽었던 적이 있어요. 한창 돈 없던 20대 초반 시절 아무 출판사에서 나온 가장 저렴한 번역본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그때 깨달았죠. 아, 번역본은 번역가와 출판사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진짜 잘된 번역본으로 읽어야지 마음먹었는데 그게 벌써 10여 년이 지났네요. 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의 번역본이고 믿을 수 있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것이니 그때 느꼈던 저의 충격을 충분히 안아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 이해력이 더 높아져 이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너비도 넓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이기도 하니까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델리만주 사갈 겁니다. 델리만주 3건이라니 정말이지 부럽네요. 퇴근 시간 피해 일찍 돌아오려 했으나 저녁 6시에 9호선 급행에 딱 걸려 찌부짜부된 사람 이하입니다. 탈곡된 저의 체력과 영혼을 다시 채워볼게요. 급행 속에 저의 델리만주도 찌부짜부 될 줄 알았으나 의외로 멀쩡해서 새삼 감격스럽네요. 마치 몇 년 전 직장인 시절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말캉한 델리만주 멘탈로 잘 버티던 때가 있었더랬죠. 슬픈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이볼이나 만들게요. 오늘도 아주 만족스러운 서울 나들이었어요. 성수에 오면 정신은 없지만 되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잖아요. 한 달에 반만 일하는 반백수에게는 늘 깨우침과 기빨림을 선사하는 동네입니다. 저는 기를 한참 충전한 후에 다음 계절에나 다시 방문할게요. 욕 까먹고 술을 안 가져왔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늘의 위스키는 지난 홍콩 여행 때 받았던 샘플 위스키로 하겠습니다. 한 잔 딱 먹기 좋네요. 하이볼과 델리만주와 책이 함께하는 여름밤. 좋아하는 것들 가득 펴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마무리예요. 여러분의 하루 끝이 언제나 이렇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칼퇴만 하시고 늘 잉여로우시고 한량한량한 시간만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서울 연희동으로 향해요. 명훈의 책을 찾아 독립서점을 잔뜩 다닐 예정이고요. 더불어 맛있는 것도 가득 먹어보려고요. 먼저 방문한 곳은 연희동 독립서점 중 가장 유명한 곳 중 한 곳인 유어마인드. 대저택을 개조해 곳곳의 공간을 여러 브랜드가 자리하고 있는 구조였어요. 연희동에는 이런 형식의 숍들이 참 많더라고요. 커다란 간판도 없고 골목골목에 자리하고 있어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 숍들을 찾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곳은 오후 1시에 오픈하는데 저를 포함해 거의 10명 가까이 오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독립서점을 이렇게 오픈런해서 가는 거 처음 봐요. 유어마인드는 간단한 큐레이션의 도서와 함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귀엽고 특이한 디자인의 책갈피가 많아요. 또 파지북 같은 것도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파지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뭔가 한정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일반 서점에서는 절대 구매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종류도 많지 않고 10%밖에 할인하지 않아 가볍게 둘러보고만 왔습니다. 책갈피는 소문대로 귀여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전원대의 저렴한 제품부터 책 가격대의 책갈피까지 다양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귀여움 충전되고 좋았습니다. 유어마인드에서는 딱히 끌리는 책이 없어 빈손으로 나왔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갈 서점들이 가득이거든요. 같은 저택 건물에 자리한 소품숍 투데이도 살짝 들릴게요.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긴 한데 제품이 하나같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것이 연희동의 감성, 연희동만의 매력. 저는 점점 연희동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처 유어마인드처럼 대저택을 상업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TTA라는 곳을 들렀어요. 뭔가 치앙마이에서 볼 법한 우드 소품부터 가구,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브랜드까지. 작은 방에 각각의 개성이 자리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더운 날 에어컨이 아주 강해 감사했습니다. 올여름의 더위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하네요. 점심 먹으며 잠깐 충전할게요. 오늘 점심은 제 친구와 함께 할 겁니다. 제가 늘 혼자 여행하지만 그래도 친구가 있답니다. 로우클럽이라고 하는 피자 맛집에 들렀어요. 친구와 함께라 자세하게 영상을 찍지 못했지만 아주 맛돌이들을 가득 영접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그니처인 살구 전분 피자 하나와 1인분 크기의 피자인 무화과 베이컨 도우 샌드, 그리고 알감자 튀김도 주문했고요. 음료도 2잔 시켰습니다. 이 수제 콜라는 좀 신기했어요. 바닐라 고수 맛이 나는 수제 콜라. 모든 단어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메뉴였어요. 저는 샌드위치에 잼 바르는 행위 반대자의 입장으로 단짠이 하나의 요리로 완성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 메뉴들은 잠봉 더하기 살구잼, 베이컨 더하기 무화과 구성으로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유명하니까 그래도 시켜보자 해서 시켰는데 정말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전히 샌드위치에 딸기잼 바르는 일은 없겠지만 이곳에서는 단짠 재료의 조합을 재주문할 겁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제 콜라는 꼭 저어 드십시오. 마지막에 시럽이 가라앉아서 아주 동남아 맛 제대로 느꼈어요. 신기하지만 맛있는 음료였고 다음엔 대기업 콜라 시킬게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은 이 더위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미친듯이 다디단 크림커피. 미리 체크해둔 카페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맛집이라 아쉽게 그것들은 포기하고
크림 커피를 파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골목의 조용한 카페 코치.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해보니 기네스 크림 라떼라는 독특한 메뉴를 판매하더라고요. 실제로 기네스 메뉴를 끓여서 만든 거라고 하셨어요. 끓인 거라 알코올은 날아가지만 풍미는 남아있대요. 체력과 단맛을 충전할 겸 잠시 머물다 가려고요. 기네스 크림 라떼의 가격은 6,500원. 연희동 가격다운 메뉴였습니다. 음료는 좀 아쉬웠어요. 원래 커피가 안 들어간 메뉴인가? 맛이 약한가 싶네요. 컵 겉면에 묻은 시나몬 가루와 달콤한 초코 시럽 맛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건 취향을 탈 수 있겠지만 전 좀 묵직한 단맛과 기네스의 풍미를 느끼고 싶었는데 상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뭐 개인 취향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다시 길을 나서봅니다. 한나서점이라는 독립서점도 들렀는데 굉장히 조용해서 영상 촬영을 전혀 못했어요. 연희동 책방 투어 하실 분들은 한나서점까지 방문하세요. 같이 밥 먹었던 친구가 영상에 안 나오죠. 굉장히 쿨한 사이여서 밥 먹고 제가 할 길 갑니다. 서로의 취향을 찾아 떠나는 거죠. 저는 평점이 거의 없지만 꽤 궁금했던 에딩웜스라는 독립서점에 갈 거예요. GPS만 쫓아가면 입구 찾기 어려운데요. 친절하게 설명해 두셨더라고요. 연궁이라고 쓰인 건물 입구로 들어와 4층을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어서 걸어 올라가야 해요. 여기가 맞나 싶게 간판이나 설명이 없는데 이 작은 불빛을 구원 삼아 들어가면 에어컨 천국, 북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다. 이곳은 책, 커피, 맥주를 함께 할 수 있는 독립서점 겸 카페 겸 바예요. 아, 여기서 그냥 커피 마실 걸 엄청 후회 많이 했어요. 좁은 단칸방 형태로 되어 있고 책 종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 하나같이 제 취향이라 좋았어요. 신간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음료를 주문해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몇 권의 중고도서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반짝이는 밤의 낱말들 도서를 구매했어요. 시인의 시선으로 마주하는 단어와 세상이 재밌을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온 김에 잠시 책도 읽다 왔어요. 커피를 좋아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커피 리브레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가볍게 읽기 참 좋았습니다. 에딩웜스는 평도 몇 개 없고 작은 규모라서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구비하고 있는 책도 큐레이션 된 책도 제 취향 가득이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연희동의 보물찾기 같은 여정이 정말 재밌네요. 에딩웜스는 서울 빵제 순례로 유명한 피터팬 1978 바로 옆에 자리합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빵 좀 사갈게요. 집에서 샌드위치용으로 먹을 바게트와 기본 치아바타를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에어프라이 돌려서 버섯 치즈 넣고 샌드위치 해먹었는데 빵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더더 가득가득 구매해봐야겠어요. 근처에 또 다른 이색 독립서점이 있어요. 슬슬 비가 오려고 하니 소블루를 오늘의 마지막 여정으로 해야겠네요. 다른 서점, 숍들과는 달리 대로변에 자리한 곳. 소블루 역시 커피, 주류와 책을 함께 곁들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독특한 것은 서점의 이름처럼 분류와 관련된 도서를 큐레이션하고 판매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특별하면서도 예쁘죠? 단지 파란색 이어서 가져다 놓은 느낌은 아니었고 카테고리별로 작가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 신경 써서 선택하셨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소블루를 소개하는 키워드는 책과 모임, 음료와 음악이에요. 커피와 주류와 책이 어우러지고요. 거기에 분위기를 완성하는 재즈 음악이 더해집니다. 곡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무드를 완성하는 재즈곡과 함께 천천히 시간과 분위기에 취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연희동 초입에서는 조금 먼 편인데 이곳까지 걸어올 보람이 충분히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큐레이션, 거기에 음악 위스키까지 더해지니 더욱 특별해지더라고요. 독립서점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매력이 더해질 수 있는지 또 놀랐던 하루였어요. 연희동은 정말이지 재밌고 놀라운 곳이네요. 맛있는 망원동도 신기한 것 많은 성수동도 좋지만 제 취향은 연희동이 딱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 오늘의 책 여행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또 다른 서울 책방 투어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평화로운 하루, 갈태로운 하루만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 오늘은 잠실 여행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잠실. 제가 사는 강서에서 서울의 지름을 가로질러야 나오는 곳이자 저희 예전 직장이 있는 동네예요. 약속 있는 김에 나와서 가볍게 책 여행을 해보려고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브런치 먹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으니 추억을 벗삼아 석촌호수 돌며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예전 직장 생활할 때도 점심 먹고 이렇게 석촌호수를 돌곤 했었죠. 자유의 몸으로 산책하니 더더 좋네요. 사실 잠실은 이전에 책 여행 다녀왔던 연희동, 망원동에 비해 책과 관련된 장소는 많이 없어요. 독립서점도 거의 없고 북카페보다는 공간대여 카페가 많아 영상으로는 많은 곳을 소개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보고 싶었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몇몇 스폿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카페. 번잡하고 정신없는 메인 골목을 벗어나 주택가로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뷰클런즈. 간판 이름만 보면 도통 뷰클런즈라고 읽히지 않지만 스웨덴 언어라고 하네요. 2층 주택을 개조해 만든 카페로 멍 때리면서 휴식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곳곳에 여러 책의 명언과 문구가 적혀 있고요. 향과 음악으로 마음의 평온을 도와줍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신 후에 2층 공간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 2층이 훨씬 아늑하고 평화로워요. 어린아이 동반이 아니라면 저는 2층을 권해드릴게요. 통창으로 건너편 어린이 공원의 초록뷰가 스며들고 은은한 이곳의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공간 특성상 크게 떠드는 사람 없이 조용조용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멍 때리면서 커피나 음료를 즐기고 싶은 분기에 딱이에요. 저는 잠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볍게 가져온 책은 지난 제주여행 때 구매한 2025 소설보다 여름이에요. 오늘 다 읽고 잠실 온 김에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판매하고 이 시리즈의 본 버전을 구매하려고요. 햇살 살짝 비켜난 자리에서 1시간 정도 책과 커피를 즐기다 나왔습니다. 여기 커피 맛집이기도 하거든요. 맛있는 커피와 조용함을 함께 원한다면 뷰클런즈를 방문해보세요. 오늘 영상으로 보이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소개하는 곳보다 2배에 가까운 곳들을 다녀오긴 했는데 자체 제품 없는 소품숍이라던가 공간 대여만 가능한 북카페라던가 여서 특색 있는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다음에는 다시 아기자기한 동네 책 여행을 즐겨볼게요. 독립서점 귀한 잠실의 거의 유일한 곳, 무엇보다 책방에 방문했어요. 건물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어서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작은 공간에 여러 책이 자리하는데요. 특히 독립출판물이 꽤 많은 편이었어요. 근래 다녀왔던 독립서점 중 독립출판물이 가장 많았던 곳이 아닌가 싶어요. 또 미스터리 도서도 종류가 많았고 아동 도서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구매하고 싶어서 한참을 둘러보았는데 마음에 와닿는 책이 없어서 아쉽게 나왔어요. 요즘은 무슨 책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가볍게 읽을 책들은 참 많은데 평생을 함께할 책을 사는 건 고민이 많아요. 여러 번의 실패가 가져온 후유증이 아닌가 싶네요. 이럴 땐 다시 책으로 치유해야죠. 제가 잠실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 바로 서울책보고로 향합니다. 오랜 시간 중고서점으로 운영되던 서울책보고는 얼마 전 리뉴얼을 끝내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어요. 시즌마다 바뀌는 큐레이션 도서를 보거나 구매할 수도 있고요. 가끔은 강연도 열려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시기에는 활자 미식회라는 주제로 팝업 서가, 추천 도서 전시, 북토크 등이 개최되었었는데요. 저는 조용히 큐레이션 도서를 보고 나왔어요. 별도의 입장료 없이 들어가 별도의 체크 없이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어요. 구비된 도서는 열람용, 구매용 나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면 새 책을 살 수도 있고요. 와, 여기 제가 회사 다녔을 시절에 운영했었더라면 저는 매일 방학간 방문하듯 왔었을 텐데 말이죠.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책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읽고 싶은 책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볍게 읽기 좋고 저의 마음을 끌어당겼던 것은 맥주의 시선이라는 도서였어요. 독일 여행기와 함께 다양한 맥주의 역사, 맛 등을 소개하는 책이었는데요. 읽으면서 와, 나도 술 여행을 가야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재미있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많은 것의 매력을 잃고 흥미가 떨어지는데 책을 통해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이 끊임없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는 것이 참 재밌고 고마워요. 맥주 여행하러 독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일단 우리나라의 막걸리 투어부터 떠나야겠습니다. 맥주의 시선은 나중에 구매해야겠어요. 그래서 독일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 책을 따라 맥주를 제대로 즐겨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 한 편도 가볍게 둘러보았는데요. 맥주의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5분 만에 읽는 방구석 맥주 여행이라는 책이었어요. 가볍게 슥슥 읽기 좋았는데 어느덧 주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임박해 저는 마저 다 읽지 못하고 지옥철을 피해 떠나야겠습니다. 보통 옛 회사 동네를 방문하면 추억의 맛집을 간다던가 일하면서 다녔던 곳을 가잖아요. 저희 잠실 시절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맛있고 빨리 나오는 거, 그리고 저렴한데 푸짐한 걸 위주로 먹었어요. 자주 먹었던 맛집은 장미상간에 뽀빠이 분식이 있긴 하지만 여긴 악명과 명성이 함께 따르는 곳이기도 하고 제 기준에선 굳이 찾아올 필요는 없는 맛이라 오늘은 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서울 지름을 거쳐 잠실까지 온 김에 서울 3대 즉석 떡볶이 맛집이라는 목고지혜를 방문해 보려고요. 서울 책보고에서 목고지혜가 위치한 송파역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편이 없어서 잠실역 들렀다 갈게요. 잠실역 온 김에 알라딘 중고서점에 들러 다 읽은 2025 소설보다 여름을 판매했어요. 워낙 깔끔하게 봐서 무려 1,900원이나 받았습니다. 원래 목적은 소설보다 봄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이 지점에는 그 도서가 없더라고요.
뭐 살 거 없나 둘러보았는데 끌리는 것이 없네요. 저는 끌리는 떡볶이에게로 향할게요. 아직 오후 5시인데 벌써부터 지하철이 난리네요. 돌아가는 길이 무섭습니다. 목고지에는 떡볶이 1인분도 판매해서 먹고 가도 되지만 지옥철을 조금이라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포장으로 가져가려고요. 입구의 키오스크에서 2인분 포장 주문했어요. 살짝 내부를 둘러보았는데 이 시간에도 사람이 진짜 많네요. 이런 분위기에서 혼밥은 극내향인으로 참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포장하길 잘했어요. 목고지의 2인분은 반 뚝딱 나눠 반 끓여 먹고 반은 냉동실에 얼려두었습니다. 막 굳이 먼 곳까지 가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꽤 맛있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맛이었어요. 다음엔 매장에서 직접 먹어볼게요. 오늘 잠실 책여행은 뭔가 망한 듯 괜찮은 듯한 여정이었어요. 애매하지만 책방 보고와 뷰콜런즈 카페는 정말 좋아서 그 두 곳을 방문하고 알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네요. 다음에는 마음에 꼭 드는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물레동으로 하루 여행 갑니다. 길고 긴 추석 연휴, 아무리 누워있어도 시간이 가지 않아 조용하게 입하고 은근히 즐길 것 많은 물레로 향했어요. 체크해두었던 독립서점, 소품숍 등이 대부분 오후 2시 이후에 열더라고요. 점심으로 떡볶이 먹었더니 너무나도 커피가 땡겨 일단 커피 마시고 시작할게요. 문례동에서는 어떤 카페를 갈까 고민하다가 작고 분위기 좋은 카페로 보이는 포앤룸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작고 분위기는 좋은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순간 다른 곳 갈까 고민하다가 당장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그냥 일단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있고 약간의 책도 있는 2층 카페인데 옥중 구조여서 소리가 굉장히 울립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고양이가 잘 자고 있어서 신기했어요.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요. 텀블러 주문 시 500원 할인됩니다. 자리에 앉으면 가져다 주세요. 커피 맛은 크게 감동적이지도 실망적이지도 않았어요.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맛이었습니다. 2층에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책 몇 권이 있어요. 이 테이블 말고도 옆에도 있긴 한데 옆 테이블에는 옆 테이블 손님이 있기에 극내향인인 저는 제 테이블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술집이라는 책을 보려고요. 술, 동네, 안주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도서로 가볍게 읽기에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오래는 앉아있지 못했어요. 그 마음 아시나요? 아무도 눈치 안 주는데 혼자 눈치 보이는 거. 테이블이 다 차있고 나는 혼자고. 그래서 텀블러 커피 가방에 넣고 금세 나왔습니다. 조금 더 조용하고 사람 없는 카페를 방문할 걸 그랬나봐요. 괜찮아요. 저 오늘 체크해둔 곳 많거든요. 문례에서 가장 먼저 방문할 책스폿은 동물 관련 책을 전문으로 한다는 독립서점이에요. 이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지만 들어서면 마치 9화 4분의 3 승강장처럼 전혀 다른 공간이 나와요. 동물 책방 정글핀비는 동물 관련 책, 전시, 굿즈를 판매하기도 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커피와 음료류도 있습니다. 또 유기동물을 위한 안내, 봉사, 상담도 가능해요. 되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죠. 이곳에 하얀 댕댕이가 들어서자마자 반겨주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마주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더라고요. 여기서 커피 마실 걸 그랬나봐요. 이곳에 구비되어 있던 책은 동물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였어요.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해 여러 동물 소재를 다룹니다. 구매 가능한 새 책은 당연히 있고요. 일부 도서는 음료 주문 시 자유롭게 읽을 수도 있고 또 반값으로 구매 가능했어요. 하얀 댕댕이가 구름처럼 제 곁을 맴돌았지만 정신 차리고 구매할 만한 책이 없나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아쉽게 영혼의 책은 만나지 못하고 댕댕이와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참 좋았어요. 다음에는 꼭 음료 주문해서 오래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운내동 갈 일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들러보세요.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청색종이라는 시집 전문 책방이자 출판사인데요. 최근 후기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다 근처이니 한번 가보자 싶었어요. 불은 꺼져 있고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시집 전문 독립서점이 끌리긴 했는데 전화를 하거나 문의를 할 만큼 의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늘은 스쳐 지나갈게요. 운내동의 서점 북카페 말고도 액세서리숍, 소품숍 등 체크해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뭔가 작가님들의 숍 같은 곳이어서 차마 영상 찍어도 되나요? 라고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괜찮았던 곳 외관만 담아왔습니다. 실버 액세서리가 예뻤던 미스티 그린, 자그마한 귀걸이가 무척 예뻐서 한참 둘러보았고요. 유리공예 제품 구매와 원데이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르 하우스도 겉에서 살짝 구경했습니다. 신호등 기다리다가 만난 ODDI. 여기도 실버 액세서리 전문 숍이었는데요. 다른 숍 대비 가격대가 좀 낮아서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물레창작촌을 지나 영등포 시장 근처에 가보고 싶었던 독립서점 하나를 가려고요. 걸어서는 약 20분가량이어서 물레동과 함께 엮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우중충한 날의 물레창작촌은 굉장히 멋스럽네요. 스냅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거리거리의 힙한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독립서점 가기 전에 잠깐 라떼 한잔 마시고 갈게요. 요즘 라떼 맛집이라고 소문난 우지커피가 근처에 있더라고요. 오늘 저의 목표는 라떼이긴 한데 말차가 더해진 우지 딥 말차 라떼예요. 혹시 제가 말차 덕후인 거 말씀드렸나요?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모두 말차로만 먹는데 라떼 맛집 우지커피에서 말차 라떼가 나왔다니 참을 수 없었어요. 벼르고 벼른 만큼 평범하게 먹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리지널 우지팁 말차 라떼 주문했고요. 샷 추가도 주문했어요. 일단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말차 라떼 호로록 마실게요. 여기 우유 뭔가 특별한 걸 쓰나 봐요. 일반 라떼도 그렇고 말차 라떼도 그렇고 진짜 맛있어요. 우지팁 말차 라떼도 딱 적당한 단맛에 깊고 진한 말차의 향과 맛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샷 추가한 것을 넣으면 너무나도 완벽한 말차 커피 라떼가 된다죠. 쌉싸래하면서도 적당히 달콤한 말차와 풍미 넘치는 커피의 조합. 너무나도 완벽하네요. 말차도 커피도 좋아하시는 분들 꼭 이 조합 즐겨보세요. 말차를 망설이지 말자. 늦은 밤에도 카페인을 고민하지 말자. 저는 여행 유튜버가 아니라 드링킹 유튜버였습니다. 행복감 가득 채우고 오늘의 마지막 독립서점으로 가볼게요. 쇠고서림은 새벽고양이라는 독립출판사에서 문을 연 24시간 운영하는 독특한 독립서점이에요. 일부 시간에는 직원분이 계셔서 안내를 도와주시지만 키오스크가 준비되어 있어서 셀프로 척척 구매하면 됩니다. 독립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독립서점인 만큼 진짜 처음 보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5,000원대에 얇고 가볍게 보기 좋은 도서부터 처음 만나는 작가들의 신작까지 소설, 에세이 등 카테고리도 다양하고요.
잠실 책 여행에 이어 지금까지도 대체 무슨 책을 사고 싶은 걸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는 필력 어마어마한 작품을 읽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구매를 했고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 확 빠져들고 싶은데 아직 그 새로운 작가와 책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볍게 읽을 책보다는 무겁게 얽히고 싶거든요. 어떤 작가의 책을 만나야 시간이 무거워지려나 고민이 큽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책을 보고 만나면 언젠가 찾겠죠. 서점에서 나오니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비 내리는 밤엔 맥주죠. 마무리는 북맥으로 해볼까요? 다시 물레동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생각해두었던 비어 포스트바는 오후 4시 이후에 문을 열거든요.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이 많아 내부는 모두 담아낼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맥주와 관련된 도서가 진열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책과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템룸을 갖추고 있어서 때마다 바뀌는 신선한 생맥주를 마실 수도 있고요. 방 많은 냉장고에 들어가 세계 맥주를 고를 수도 있어요. 저는 생맥주가 먹고 싶어서 프레첼과 세트로 구성된 메뉴로 정했어요. 메뉴는 1번 톰브로이 페스트 비어 세트로 선택. 대부분의 맥주 가격대는 잔당 10,000원대로 좀 높은 편이지만 시기마다 템룸의 생맥주가 변경되기도 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세계 맥주, 지역 맥주를 생맥주로 맛볼 수 있는 기회이니 괜찮은 것 같아요. 비 보슬보슬 내리는 창가에 앉아 가을바람 맞으면서 즐기는 생맥주란. 이토록 완벽한 하루 마무리가 또 있을까요? 가볍게 데워져서 제공된 프레첼. 세트에 구성된 프레첼은 물레동 빵집인 이퍼전의 빵을 사용한다고 해요. 적당히 짭조름하면서도 쫄깃한 게 무척 맛있었어요. 함께 나온 이 하얀 곁들이는 생크림과 크림치즈를 더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맥주에 프레첼, 그리고 책을 더해볼게요. 오늘은 무얼 볼까 하다가 맥주 상식사전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맥주 기본 도서로는 이 책이 가장 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었어요. 아주 훌륭한 책이네요. 이건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빗방울이 서서히 붉어지네요. 전 맥주 빠르게 마시고 일어서야겠어요. 책은 1장까지밖에 읽지 못했지만 늘 다음은 있으니까요. 맥주도 프레첼도 분위기도 완벽했던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책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읍내동 여행은 참 재밌고 매력적이었어요. 잎을 하플로 우르르 보여서 동네 색을 잃은 지역이 아닌 딱 물레만의 색과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힙해서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연휴 말고 주말 말고 애매한 평일에와 더 여유롭게 물레동을 즐겨야겠어요. 조금 더 색다르고 특별한 모습을 만날 수 있겠죠? 서울 책 여행은 계속 이어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책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